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태운 군 수송기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오게 됩니다. 청주시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주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격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자영업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마다 에크모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크모가 있어도 가동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 달 초 충청권부터 시작됩니다. 충북 지역 공약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인 370여 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PCR 검사를 받고 모처에 대기 중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금 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호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취재진을 제외한 주민들의 모습은 따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진천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이미 한 차례 우한 교민들을 대규모로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해외에서 갑자기 입국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적잖이 주민들은 반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갑작스럽게 아프간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소식에 진천 주민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민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듣고선 이 아프간인들을 우리가 적극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직접 진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좀 불안한 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전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민들 도와줬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잘 와서 적응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지켜봐야 되겠죠.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태운 군 수송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 출발해 11시간 만인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기엔 전체 입국 대상자인 391명 중 378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3명은 건강 상태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진천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했었죠. 오늘은 이시종 지사가 직접 진천 덕산혁신도시 출장소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인도적 임시 수용에 적극 동참해준 진천 음성 주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포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양성이 나온 사람은 격리치료센터로, 음성이 나온 사람은 이곳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오게 되는데요. 정부는 내일 오전 중이면 이들의 PCR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0여 명의 아프간인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들은 이곳 진천으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천에서 CJB 안정은입니다. 한편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인류애를 발휘한 진천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표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시민연대는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시민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이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적으로 보호받으며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검토하다가 일단 주말까지는 환자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위험 수위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임계점은 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불과 22일 만에 1,000명으로 늘어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청주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6명을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 4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졌지만 청주시 방역당국은 청주의사회 등 의료계와의 회의를 거쳐 오는 주말까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감염 양상이 가족과 직장 내 전파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4단계 격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자영업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도 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격상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발생 추이를 지켜보는 쪽이 지켜봐야 한다. 청주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4,000명을 넘은 지 불과 22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까지 300일 이상 걸렸던 걸 감안하면 감염 전파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가 대규모 집단 감염 없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어 바이러스 차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진자들 중에서 표본으로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의 한 80-90% 이상이 다 델타 변이로 좀 나오고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는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충북 전체 도민 가운데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28% 수준.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 예약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에크모는 인공폐와 심장 역할을 해서 호흡이 불가능해진 중환자에게 치료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의료 장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마다 에크모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에크모가 있어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베스티안 오송병원입니다. 비수도권 민간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병상을 코로나 환자 병상 120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환자, 준중증 환자 병상이 3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이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가 에크모. 베스티안 오송병원도 지난 1월 에크모 국비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 6월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에크모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확보와 교육이 늦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에크모로 치료할 만한 중환자가 없었다며 다음 주부터는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크모를 쓸 만큼 이렇게 중환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 돌리기에 너무 바쁘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정작 똑같이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중환자 치료를 위해 보유한 에크모 장비 2대가 모두 투입된 상태입니다. 또 전국의 여러 대학병원이 에크모를 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급증하자 2주째 이 장비를 애타게 찾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에크모를 다른 병원의 중환자에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 달 초 충청권부터 시작됩니다. 충북과 세종은 다음 달 5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경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후보 지지 선언과 공약 발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학계와 예술계, 시민사회 인사 361명이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새 결집에 나선 겁니다.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담대한 용기를 갖춘 후보가 바로 이재명 경선 후보뿐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지난 24일엔 도의원과 시군의원 74명이 이낙연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의 리더십으로 보수와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을 이뤄낼 품격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역 공약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4차례나 충북을 찾아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충청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경부 축에 대응한 강호축을 개발하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확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29일 충북을 다시 방문해 공약을 발표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대전과 충남, 5일 충북과 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만큼 후보들은 첫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체 주자들이 참여하는 충청권 합동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 후보 측이 발표한 지지자 명단에 대해 상대 측이 허위 명단을 통한 지지율 부풀리기라며 비난 성명을 내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안하고 청주시의 협조를 얻어 함께 추진하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청주시 의회에 붙들려 있습니다. 청주시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지 넉 달 만에 더 많은 예산을 올리자 일부 의원들이 의회 경실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우암산 둘레길 추경안 예비심사에서는 청주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넉 달 전 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부안 없이 사업비를 되레 78억 원으로 대폭 올려 다시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돈은 열몇 배씩 튀겨가지고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은 도저히 완전히 이건 의회를 완전 경시하는 풍조죠. 정태훈 의원은 이에 대한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정회 끝에 청주시에 대해 경고장이 날아갔습니다. 우리 상임위를 경시하는 상황이 비춰졌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청주시가 사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일방통행식 사업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는 기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올해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딴 지적에도 청주시는 내덕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방향 차로 유지나 사업 시기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큰 틀에서 변경은 어려울 테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어디 더 확보하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수인 민주당이 둘레길 조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선 관련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해봤더니 음향과 재생시간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길을 걷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어폰. 선이 없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 출시되면서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어디 걸리면 핸드폰까지 떨어져서 불편했는데 줄이 없어지니까 멀리 있을 때도 통화할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이어폰 10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 등을 나타내는 음향 품질 시험. 삼성전자와 애플, AKG, JBL, LG전자까지 5개사의 시험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 품질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험 제품이 상대방에게 가장 명료하게 들리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원어물 왜곡 없이 확인하는 음향 품질 시험에서 주파수 응답, 청고주파 왜곡률, 유효 주파수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 비교한 시험에서는 제품별로 최소 10dB에서 최대 25dB 수준으로 소음을 감소시켜 제품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85 가중데시벨로 연속 재생했을 때는 MG텍사의 제품이 9시간 32분으로 가장 길었고 샤오미의 시험 제품은 3시간 53분으로 2.5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샤오미와 브리츠, PS 이벤처스,
QCY 제품은 가격이 크게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 체불 임금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 등 농성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하고 도산기업 근로자들에겐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일시적 경영난에 내몰린 사업주에게 저리의 융자 사업도 실시합니다. 올 상반기 청주를 비롯한 도내 7개 중남부 시군의 체불액은 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소방은 다음 달 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개방 상태나 복도와 계단의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충북 도내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39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와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이 정정순 의원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가 내일 판가름납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청주지법 재판에서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A씨 역시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A씨가 내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정정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충북의 교직원 100명 가운데 5명꼴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원을 포함한 2,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6%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관리자보다 실무자가 기관보다 학교 근무자의 갑질 경험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갑질 경험 비율이 10.3%였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행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제외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일부가 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